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저항을 계속 받아왔던 이동평균선에 이번에도 저항을 받으면서 급격한 하락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시 투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정말 공포감이 드실 거라 봅니다. 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저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해왔고요. 이번 투매에서는 트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정말 수익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파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연봉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정확히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의 시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핵심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내일 장중에 주가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탈이 되면 꺾이게 되면은 매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매도 강화가 되죠. 그 깨지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 던져도 그만인데, 현재 이렇게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게 돼서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발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덜컥 먼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시가부터 이렇게 이제 이탈에 대한 신호가 다시 발생하더라는 거죠.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제가 급락이 발생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엑시트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수익을 우리가 챙기는 건 항상 옳죠. 엑시트 사인이 발생해 버렸다. 자, 그런데 일부는 꼭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건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 7월 3일에도 이 하단 라인에서 제가 매수를 하자고 했죠. 지금 철저한 이 추세대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밴드 위로 머리를 내밀더니 꼭 이렇게 시가가 깨지면 이런 급락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7월 8일에도 투매가 나온 장에서 땅바닥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이제 매수를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돌려줬는데, 똑같이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시가가 밴드 안에 들어오면서 진행이 되면 이렇게 투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머리를 내밀었지만 어때요? 시가부터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매도의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파라면은 이 맥점을 지켜줬어야 됐는데, 오늘도 결국 이탈이 나면서 현재 이 강력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이 똑같은 패턴, 이 똑같은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될 때 엑시트 신호가 나올 때,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보유라고 남겨주시고 아래 번호로 보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핵심 타점을 지금 챙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그래야 번호를 알고 챙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때라면은 깨지게 되면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일부를 꼭 보유하자고 했죠.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게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부는 그냥 지금 현재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엄청 강한 매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왜 일부만 팔라고 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 SK하이닉스의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물론 현재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기존 저항대를 그대로 맞고 내려오는 거고, 거기 이제 이동평균선의 저항까지 맞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투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죠. 일단 우리나라가 내일이 휴장이에요, 휴장. 그러니까 휴장이라는 이 변수가 있다. 꼭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시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공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가 마감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클로즈 음봉이라 해가지고 닫힌 음봉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꼭 이렇게 의미 있는 이 가격대를 이렇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딱 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상승을 시켜버린 적이 정말 많은데, 일단 현재 이 부분을 우리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미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미장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인텔이 이제 $100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심리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100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자,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900와 이 $800의 이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900와 $800. 현재 뭐 좀 더 이 하락폭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떨어지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선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 맞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SK 하이닉스의 조정폭 대비 조정이 좀 덜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 충격파가 지금 진행이 되지만, 자,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이제 미국장이 반등을 만들게 되면 그럼 현재에 대한 이 갭 상승, 제가 말한 시나리오 있죠. 이 부분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현재 이탈을 했지만 돌파가 나오면서 빠르게 이제 시가부터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현재 구간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냐면, 자,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 이 음봉이 지금 떨어지는 건데, 이 저점 지금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격을. 그럼 이 흐름이 선으로 나타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역회된 숄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고점을 보면은 이 반등폭이 적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 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조정이라는 건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가면 문제가 되죠. 이렇게 N자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S&P 500 지수를 이야기해 드릴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현재 라인에서는 하나의 수렴을 그린다고 했죠. 고점이 막힌 상태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로 저점을 높여가는 현재 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수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탈이 나온 게 없이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적인 부분이 나오면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상 뭐 애플이나 그 외에 다른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렴을 하면 시장 역시 다시 이렇게 건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이탈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그럼 저점 테스트하러 갈 거니까 아직 이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완벽하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을 낮추면서, 그리고 저점에서는 똑같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변곡의 위치에 현재 도달해 있다. 이 깨지는 흐름이 아니면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좀 더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을 지금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유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현재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보통 이제 고점 대비 급락이 발생이 되면 이제 하락폭이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는 거니까, 보시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자리를 찍어보면 갭하락이 발생한 그 구간에 현재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안 깨지고 물론 뭐 갭을 메꿀 수 있는 흐름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추세로 다시 V자 반등으로 전환을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이미 반등에 대한 최대치를 다 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퍼즐들이 이제 맞물리는 위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부는 가져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왔던 가격이 정말 이 엄청난 투매가 나왔던 저점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잡아왔는데, 우리가 이 앞으로의 흐름은 확인을 해봐야죠, 여러분들. 깨지고 팔더라도 대응이 되잖아요. 자, 그럼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가 또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깨진다고 보면 당연히 저점 낮출 위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50만 원이라는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아래에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도 있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래에도 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1차 갭과 2차 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1차 갭의 하단과 이동 평균선이 맞물린 가격까지도 밀릴 수가 있긴 하다. 그럼 그 구간에서는 어떻게 또 바닥이 나오냐면, 자, 이날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반대 매매가 나왔던 그 투매가 나왔던 날, 그때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바닥이 나올 겁니다. 다시 그때 또 매수를 노려보시면 돼요. 하단에서 겹치는 가격, 갭에 대한 자리, 투매가 나온 자리, 이걸 노리면 돼요. 자, 그럼 현재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빠진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빠졌죠. 이 150만 원이 오면 이제 50% 조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우량주들에서 조정이 발생할 때 반토막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반등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그러니까 고가 대비 낙폭과대인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찾기 하면서 지금 이 추세대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 파동을 노리면서 그러니까 추가적 하락이 여기서 진행이 되더라도 낙폭과대인 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등존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역헤드엔 숄더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다시 한번 이 쌍바닥을 찍는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누구는 또 이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흐름 있죠. 그러니까 한 박스 아래에서 나오는 역헤드앤 숄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냐 여기서 반등이냐, 지금 여기서의 반등이냐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렴을 하는 거는 반등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거래에 대한 이 대응점, 그 타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반등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반등은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동평균선의 회귀론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상승하던 주가가 중심선과 이격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회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오게 되고 이격이 벌어지면 회귀를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이런 눌림목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정이잖아요. 보통 조정이라는 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합니다.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합니다. 자, 현재 이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단에 왔을 땐 회귀를 하는 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이 발생돼도, 그러니까 회귀를 하는 이 기술적 반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회귀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높여줘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깨짐이 발생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 급락을 만들면서 낙폭과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한 파동, 그러니까 원웨이로 하락을 해가지고 아래로 이격이 발생이 되면 우리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커져요, 여러분들. 이격이 크면 클수록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건데, 현재 여기서 추가적 하락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중심선과는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이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자,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미장에 대한 흐름, 지지로 가는지 요거를 먼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럼 현재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수렴을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전 돌파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반대로 깨지게 되면은 현재에 대한 저점이 저점이 아닌 거니까 남은 물량 역시도 엑시트를 하자고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지 이 다음 저점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자, 일요일 날에도 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저녁에 영상 한번 남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말 힘든 장의 연속의 연속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힘든 장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던 이번에 방향을 잘 잡아서 지금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대응만 잘하고 이렇게 저점 찾기만 잘하면 결국 이 다음 추세는 존재하니까 이 다음 추세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리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맥점 분봉에서 계속 지금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올 때마다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지금 맥촌코씨는 엑시트를 이야기하면서 하단에 오기보다 여기서 이제 빠르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레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을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 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별을 해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천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토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 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슈퍼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매러운 싸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몇 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